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학규 대표의 당비 수개월치를 다른 사람이 대납한 거 아니냐.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제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요. 당원권 정지됩니다. 그러자 손학규 대표는 전면 부인하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정치면에 뜨거운 뉴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좀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습니다. 물론 손학규 대표도 인터뷰 요청했습니다만 손 대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전자 붙이는 게 맞는 거죠? 전 최고위원. 뭐 저희야 윤리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뭐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좀 퍼즐을 맞춰보죠. 예. 지상욱 의원이 지난번에 저희 뉴스쇼에 출연해서 손 대표 자진해서 물러나셔라. 안 그러면 돈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터뜨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 했다가 손 대표한테 고소당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죠. 있을 수 있다. 그 돈 문제가 바로 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제기한 그 의혹이었어요. 당비 대납? 실제로 저희가 이 사건을 제보받은 것이 올해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 이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건 맞고 저희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법령이나 아니면은 뭐 개요 등을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한 2, 3주 정도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 등을 얻어가지고 다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상욱 의원의 그 건이 이 건이군요. 예. 손학규 대표의 당비 정확히 얼마가 논란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제기할 때는 저희가 가진 자료에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납부 내역에서 보았을 때 손학규 대표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없습니다. 전부 다 손학규 대표가 다른 이제 측근이라고 주장한 여기 보면 제가 다 해놨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조금 잡아주시죠. 예. 다른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과 그리고 실제 입금 통장이 일치하거든요. 근데 위에 맨 위에 손학규 대표만 보면 손학규 대표 이름으로 입금이 됐는데 임모 씨가 입금한 걸로 돼 있어요. 아, 이름 낸 사람 아까 손학규 대표의 당비인데 낸 사람은 계좌는 다른 사람 거다. 예, 그렇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되게 이상하다 해서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됐는데 사실 정당법이나 아니면 정치자금법에서 당비 대납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제 제가 기자회견이나 저기 회의에서 발언한 거 보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손 대표께서 해명하시라 이렇게 제가 발언했거든요. 2,250만 원. 그렇죠. 이게 근데 처음엔 저희는 1,750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당권파 측에서 반박을 한다고 미리 자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가진 기관과 다른 기관에도 또 이제 그래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에게 자료를 공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비를 대납했다고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임모 씨입니다. 임입니까? 엄이 아니라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 예, 그것도 당권파 측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예, 밝혔습니다. 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모 씨. 이 이모 씨는 누구예요? 저희는 이모 씨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개인 비서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손 대표의 개인 비서다. 네, 근데 어디에 개인 비서인지 잘 모르겠고 이분이 개인 비서로 일한 내역이 있는지도 저게 잘 모르겠는 게 저도 손 대표의 비서격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저랑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들인데 이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분이라서 저희도 그러니까 아까 3주 정도 이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게 처음에 그분의 이름이 나왔을 때 이분이 누구지? 때문에 막 동명이인도 발견하고 굉장히 좀 저희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당비를 대납한 것으로 좀 의심하는 사람은 임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이모 씨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대표는 이렇게 어제 설명했습니다. 그 손 대표 개인 비서인 이모 씨가 이모 씨한테 당비를 좀 대납해달라고 대신 내달라고 줬다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 이모 씨가 사무부총장을 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붙인 거다. 그래서 임 사무부총장이 대신 당비를 내고 냈다. 요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절차가 됐다. 손학규 대표의 개인 비서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임 사무부총장에게 당인 줄 알고 거기가. 네, 그러니까 당에게 붙인다는 게 사무부총장이니까 그쪽으로 붙였다. 그 입금 실수라고 하는 것을 한 차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은. 몇 번이에요? 여러 차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임 부총장 혐의로 들어온 것이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최소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여기다 그 입금 오류가 있었다면은 4회입니다. 최소. 실수라면 어떻게 4번씩이나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참
참 난감한 것이 그러니까 실수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첫째로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손 대표가 해명하는 것을 보면은 개인 비서 계좌에서 이제 그 임 사무부총장 계좌로 갔다가 다시 당으로 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그냥 개인 비서에게 진짜 현금을 줬다 하더라도 개인 비서 그냥 당으로 바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좌를 착오해가지고 4번 다른 곳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그걸 중개했다라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 손 대표가 그 개인 비서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것 또한 뭐 주장일 뿐이지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 현금으로 주면서 이것 좀 대신 저 당으로 좀 입금해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 그런데 이제 당권파 주장대로라면은 9회에 걸쳐가지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2,250만 원 이건 최소. 그럼 2,250만 원 현금을 이제 보유하고 단 한 번도 뽑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저는 이 자금 출처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아까 최소라고 했던 게 확인된 자료들만 구해라고 이제 하는 것이지 당비 납부 내역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다 전부 다 현금을 인출하셔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아까 요새 한 번에 당비가 한 200만 원, 250만 원이죠. 누가 25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이거 당비 좀 내 대신 당에다 내줘요라고 누가 이러냐? 2,250만 원이고 250만 원을 현금을 계속 전달했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은 제가 아까 이거 들어서 보여줬지만은 이름과 그 입금자가 일치합니다. 하태경, 유이동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 대표만 지금까지 이 확인된 자료의 9개월간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정말 정치자금법 위반하면서 대신 당비를 내준 거라면 그렇게 대놓고 이름이 나오게끔 했겠는가라는 게 손 대표 측 주장입니다. 자, 정확히 뭐냐면요. 손학규 대표 이름으로 입금이 된 건 맞습니다. 임헌경 계좌에서 손학규 대표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보낸 겁니다. 조사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걸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그 공익제보자가 내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자. 이분이 이걸 알게 된 경위는요. 원래 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정당의 후원금이나 아니면 당비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뭐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후원금 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한테는 뭐 18 이렇게 보낸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분한테는 이름이 아니라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거는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조회해야 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그래서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비 계좌도 제대로 이름과 일치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것을 회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회보했더니만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겉으로는 손학규였는데 회보 들여다 보니까 계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더라. 그 이제 계좌를 임모 씨와 이모 씨의 계좌가 사용되는데 임모 씨가 우리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데서 입금자명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로 바꿔서 보내고 그리고 이모 씨도 손학규로 바꿔서 보내고 알겠습니다. 이랬던 정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표의 당비를 대납해 준 게 사실이라고 치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의 사무부총장이 뭘 바라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우선 사무부총장으로 이분이 임명된 것이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지금 이거는 선관위가 다루는 일이 아니라 만약에 간다면 검찰이 다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납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가성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거는 저희 논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에 의하면은 그 당비가 단 100원이라도 대납되면은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그럼 대표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다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요 사안이지 뭐 이분이 뭐 대가성으로 뭘 했는지 등은 저희는 뭐 알 수는 없고 뭐 그렇게까지 전선을 확대시킬 생각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 측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고 반박하고 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검토해야 할 수 있겠죠. 근데 검토하면은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 자료들이 다 될 테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법적 공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진본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까 그 얘기는 뭐 고소할 때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는 거죠, 뭐 그거야. 실제로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건인지 잘 모르고 지상욱 의원의 발언을 지금 고소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들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손 대표로부터 징계나 고소고발 조치 당한 비당권파 인사 3명이죠. 이준석 전 최고까지. 그렇죠. 과거에 그리고 이현주 의원까지 치면은 4명이죠. 예. 이쯤 되면은 정말 마지막까지 온 것 같은데. 실제로 유승민 의원, 비당권파의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 입에서 12월 결심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탈당 후 창당 맞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12월 언제쯤을 디데이로 삼고 계세요?
저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정기국회는 생각합니다. 12월 10일 날 끝나죠. 뭐 그 끝나는 목표치가 그때고 항상 목표치가 예, 그거 그렇죠. 언제 끝날지는 그렇긴 조금씩 하지만. 그냥 격차가 있습니다. 아, 그때를 디데이로. 예. 일단 신당 창당이고 예. 총선 전에 보수 빅텐트가 쳐지면 거기에 신당으로서 합류하는 그 구상입니까? 아니면 한국당으로 합류하는 구상입니까? 원래 뭐 시나리오와 여러 가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이고 예. 소위 저희 비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 의견이 있겠지만은 유승민 대표 개인의 의견은 신당 창당으로 그 총선에 임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신당으로서 임한다. 예, 맞습니다. 신당으로서 임한다. 근데 보수 쪽에선 대통합이라는 요구를 계속할 테고 유승민 의원도 사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보수 통합 필요하다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결 조건을 굉장히 강하게 걸었거든요. 저희가 바른정당 나온 뒤로 3년째 얘기하는 게 뭐 친박 청산과 더불어서 개혁 보수를 인정해라 이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그 언론 인터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뭐 입장 변화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예, 예. 실제로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예. 그냥 상대에서 들어왔을 때는 막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에 당신이 나한테 100억을 주면 밥 먹어주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정도 느낌이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뭐 아. 그때도 뭐 김진태 의원님이라든지 뭐 여러 뭐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의 그런 제안에 대해 가지고 탐탁지 않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은 한국당 오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그런 맥락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국당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조건을 세게 얘기한 거죠 오히려. 신당 창당 예. 혹은 정말 보수 빅텐트가 만족스럽게 쳐지면 합류할 수는 있고.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 3년째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합류가 아니라 보수 빅텐트 다른 이름으로 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과는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예. 30초 남았는데요. 예. 안철수 전 의원 걔가 함께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의원들이. 그래서 여쭙습니다. 총선 전에 이분도 와서 합류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계 측근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안 대표가 어쨌든 과거에 보면은 2016년에 2월달에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4월달에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만약 2월까지도 고심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미국으로 가서 왜냐하면 2월은 현실적인 마지노선인 게 2월 말부터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해야지 이제 4월, 15일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2월까지는 상당히 마지노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듣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